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저를 구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던 BJ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BJ 아지땅은 한 인터넷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방송인인데요. 어제 아지땅의 홈페이지에 그가 좋은 곳으로 갔다는 지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BJ 아지땅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건데요. 그는 자신이 극장을 가던 도중에 누군가에게 욕설을 들었고 방송국 스태프들과의 오해도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잘못된 유서를 전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면서 죄송한 마음도 전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앞으로는 모든 방송을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BJ 아지땅, 나이를 보니까 이제 겨우 27입니다. 네, 그동안 수많은 악성 댓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은 그래도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론 악플은 당연히 근절돼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싶은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서 소리 없이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나 알고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건 나의 이별까지 본 거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네 얼굴도 조금씩 변하니까 But I miss you. 널 잊을 수 있을까? I want you back in my life. 날 사랑도 지난 추억도 모두 다 사라져 가지마. You still my number one.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는 슬픔이 찾아와 그의 안부를 전해줄래. 나 꿈결 속에서 따뜻한 그의 손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밤 날 찾지 말아줘.
네, 9월 22일 화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보아의 넘버원 들으셨어요. 앞서 그 BJ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BJ는 자신을 걱정하는 수많은 메시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넘버원 최고만을 기억하는 그런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지만 인정받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기억되는 조금은 힘든 현실들을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넘버원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모두가 온리 원이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받으시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넘버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넘버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의 삶을 한번 꿈꿔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오늘 1부에서는 변함없이 OK 리서치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로 꾸며지고요. 2부에서는 앵커들의 수다 오늘도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김다름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하루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부에서는 오늘 명석한정현 씨의 경제 맛집 경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첵도 좀 남겨주시고요. 어디서 OK 방송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함없이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OK 리서치 주제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한 VJ의 그 극단적인 선택 관련된 얘기를 전하다 보니까 비단 그 한 명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매번 좋은 말을 나누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남들의 어떤 말 한마디에 괜히 상처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다시 말로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치고 우리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달력을 보니까 아직도 화요일이고 주말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좋은 말, 긍정적인 얘기들, 힘이 나는 응원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주말까지 우리가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OK 리서치에서는 나를 힘나게 하는 말 한마디 요거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위로의 말, 응원의 말, 격려의 말, 나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남겨주시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싶다 하는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메시지 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나시라고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또 한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K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드릴게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오끄닥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띠 저에게 좀 힘날 만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963번님, 오늘도 나른한 오후 OK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가장 먼저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금 가을 바람이 제법 느껴지는 오후 시간이더라고요. 햇살은 아직 뜨거운데 바람에서는 분명히 가을이 오고 있구나, 가을이 어느 정도 왔구나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은 나른한 오후 저희 OK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얻어보시기 바랄게요. 3308번님은요. 넘버 1, 2, 3 뭐 이런 거 안 하고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하셨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이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무조건 인생은 한 방이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잔잔하게 살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꿈꾸는 삶에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나는 좀 힘이 날 것 같다 하시는 것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231번님은 오늘도 오프닝 듣고 맞아요. 그래요. 사실 악플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들도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내가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건강하게 헤쳐나가는 걸 많이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마음이 좀 단단해져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뭐 악플이라든지 누군가가 험담을 한다라든지 자꾸만 나를 좌절시키는 말들을 하더라도 버텨낼 힘이 있는데 평소에 마음을 좀 단단하게 다지지 못하신 분들은 남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소한 한마디에도 괜히 혼자서 더 가슴앓이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군가의 긍정적인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더 힘이 나겠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100세 시대 건강 토크쇼 KNN 건강튜브. 이번 건강튜브에서는 어깨 통증 치료 그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정형외과 김철홍 의무원장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미래병원 정형외과 김철홍 의무원장이 강의하는 KN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해점으로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성향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좀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메시지 하나 남겨주면 난 좀 힘이 날 것 같다,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힘이 나는 메시지 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저라든지 아니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문자 주시기 바라요. 7456번님, 저는요,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이 말을 듣고 싶고 또 애청자 모두에게 해주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네, 7456번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다 당신 덕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6582번님, 여기 마산입니다.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런데 하늘왈, 너희들 고생이 많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는데, 네, 하늘이 진짜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을 하늘,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 바빠서 하늘 쳐다볼 여유가 어딨어 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네, 오늘 하늘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표정으로 내게 하늘이 말을 걸고 있는지 한 번씩은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582번님이 그러시면서 파란, 네, 그리고 초록색, 초록 들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여름 그렇게 더워도 무서운 태풍도 지나면 지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나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인 다 겪습니다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다가,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거지 라는 것만으로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삶을 잘 헤쳐나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좌절한 나머지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842번님은요, 벌써 8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동아대학교에서 대장암으로 입원 뒤에 2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임종 전에 저한테 수고했다 이런 말에 위로가 되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우리가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그 노고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인정 욕구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만 줘도 충분히 위로가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하셔야지 알죠. 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것들 너무나 그냥 무심코 지날 수 있는 작은 표현들에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7842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은이 엄마 좀 힘들어도 힘내. 옆에 항상 있을게 라고 하셨는데, 든든하겠습니다. 소은이 엄마는. 네, 우리 소은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아빠가 늘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 항상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1902번님은요. 거제도에 사는 전신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당신 너무나 멋진 여성이자 엄마 역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남편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신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충분히, 네, 멋지게 엄마 역할도 잘하고 계시 거라고 믿어요.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엄마 그리고 멋진 여성으로 계속해서 활약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 준비해 놓고 있다가 2부 시작할 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9422번님, 오늘이 추분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265일째입니다. 이제 올해도 100일 남았답니다. 보통은 100일 후를 생각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슴속에 결심하게 되는데 과연 무슨 결심을 할 건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이 올해가 시작된 지 265일째랍니다, 여러분. 미처 여기까지는 몰랐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이제 앞으로 딱 100일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868번님, 반려견을 한번 키워볼까 하는데, 키우려면 이혼하고 혼자서 키우라고 하네요. 하셨는데. 요즘에 주변에 보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키우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족들과 함께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랄게요. 3231번님, 저도 힘나게 하는 말이 있죠. 실력은 부족하지만 제게 바로 피아니스트라고 불러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뭘 되고 싶어 할 때 저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말할 것도 없이 힘이 나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저도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역시 김민정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네, 저를 인정해 주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9381번님, 네, 오늘 짜증낸 거 용서해 줄게. 바보에게 걱정 말고 힘내라는 이런 말이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런 메시지, 아마 짜증을 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힘나는 메시지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2217번님이 저도 출첵해요. 가만히 있어도 오늘 괜히 눈물 나는 날이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아픈 말 못할 듯 합니다. 보고 싶었어. 오늘도 사느라 애썼다. 잘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살짝 안아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할까? 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조금은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역지사지 우리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네. 자, 저희 오케이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노라조의 형 224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혼자란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 있는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shade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just move right up the wall. Day or night, sky's the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itch ching like money. And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And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Life is dynamite. Life is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Light it up, dynamite. Light it up, dynamite. 'Cause I'm in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로 오케이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902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잘 들으셨죠? 아, 방탄소년단 이 노래 대단하더라고요. 빌보드 핫 100. 이번 주에도 보니까 2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1위를 2번, 2위를 2번. 네.
롱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차트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하는가 하면 자체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던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돌 그룹이죠. 다시 한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OK 리서치 이런 말 들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들으면 또 힘이 날 것 같은지 다양한 얘기들 받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2234번님께서 1부 끝곡으로 노라조의 형 나갔잖아요. 2247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 형 이 노래 참 좋죠 라고 하시면서 명절 전에 택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오늘도 열청하면서 오케이 하셨는데 손은 또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귀로는 저희 오케이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774번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방역당국에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발표가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요.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0105번님 아내랑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과 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더욱 힘드네요. 지금 한 종목인 음식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저런 음식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개발한 음식을 아내가 시식하면 항상 맛이 없대요. 음식 잘한다. 우리 신랑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게 그냥 애정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아내분께서 우리 신랑 음식 너무 맛있어 라고 무한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생계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냉정해져야겠다. 조금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맛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내분의 입맛에도 딱 맞는 메뉴 개발하셔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극복을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여러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잠시 후 앵커들의 수다에서는 여러분들 퀴즈도 나가니까요. 퀴즈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무관객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우수작 초청 공연,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지역 상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비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51-802-8003.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KNN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앵커들의 수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김다롬 아나운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아니면 좀 힘들어요? 요새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참 해맑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힘들다 이래야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김다롬 아나운서 힘들대요. 힘내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 좀 주세요 이랬을 텐데. 또 너무 힘든 소리 하면 더 힘 빠지실까 봐. 사실 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뭔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해피바이러스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전격적으로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백신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백신 제조 및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독감 백신 접종 중단 관련 브리핑에서 조달 계약업체 유통 과정에서 백신 냉장 온도의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어제 오후에 신고됐다고 밝힌 건데요.
정부의 조달 계획을 통해서 1,259만 도제 정도가 도매상을 거쳐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인데 약 500만 도즈 가운데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문제가 되는 물량에 대해서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검증에도 약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지금 워낙에 계속 확산 추세에 있다 보니까 독감이랑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네. 이런 취지로 예방접종을 사실 약간은 서두른 듯한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정부의 계획에도 좀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백신의 그 제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네네. 하니까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겠다 준비를 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이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좀 잠시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열대성 폭풍 노을 및 장마가 뿌린 많은 비와 또 거센 파도로 지난 주말 태국 남부 지역의 섬 한쪽이 쩍 갈라졌다고 합니다. 네. 일간 방콕 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남부 수라타니주 해양국립공원 내 42개 섬 중에 흰택 섬의 한 부분에서요. 지난 주말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바다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네. 떨어져 나온 부분이 전체 섬의 15에서 20%가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섬은 약 2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책임자는 많은 비로 인한 침식과 파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석회암 덩어리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섬 주위로 지나는 배의 통행에도 제한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으면 진짜 섬 하나가 침식돼서 쓰러졌을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사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가 완전 갈라져서 곧 이렇게 침수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뭐 올 여름에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 피해 일어나는 상황들 많이 봤잖아요. 네. 하지만 비 피해를 많이 봤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섬 하나가 완전히 갈라졌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상 기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 자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환경 문제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세 번째 뉴스에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길을 잘못 든 경쟁자 덕분에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스페인의 철인 3종 선수가요.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 경쟁자를 기다려주는 미덕을 발휘해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승선 앞에 멈춰 섰던 사람은 4위에 그쳤고요. 그의 양보로 먼저 골이 난 사람은 동메달을 걸 수 있었는데요. 두 선수의 이런 훈훈한 소식을 통해 들은 대회 본부는 양보한 사람에게 명예 상위 입상자 자격을 주고 또 같은 상금도 수여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SNS를 통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고 또 공정하게 승부를 겨루는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항상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이것 정신 중에 하나인데요. 스포츠맨의 이상상을 기술한 윤리 강령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스포츠맨십, 2번 프렌드십.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순간 결승선 앞에서 이렇게 멈춰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이 선수도 대단하지만 대회 본부도 참 잘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먼저 3위 트랙을 잘못 돌아서 3위에 들어온 선수도 네. 이 4위 기다려주는 선수를 보고 놀래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놀랬을까 또 싶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솔리드가 부릅니다. 천생연분.
네, 솔리드의 천생연분 들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스포츠맨십이었습니다. 네, 4499번님, 멋지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0105번님께서요. 저도 영상 봤는데요. 듣도 보지도 못한 스포츠 선수였는데 그냥 아름답다란 말밖에 안 나왔어요. 하셨더라고요. 네. 0105번님도 저도 영상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선수 아름답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3113번님도 저도 영상 봤는데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승패에 있어서 정말 멋짐 그 자체였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영상을 아직 못 봤거든요. 네네. 네. 제가 이 영상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를 할 거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부산 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에서 러쉬, 졸피뎀 등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 접촉한 뒤 일정 금액을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각종 마약류를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마약 거래에 사용된 대포 통장 명의자와 통장을 산 사람도 모두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건데요. 네. 부산경찰청은 일반 대중에 의한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인터넷과 SNS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클럽 마약, 의료용 마약류 등 신종 마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해운대에서 발생한 그 포르쉐 환각 실주로 인해서 충격받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마약류를 매매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도 이렇게 알려지면서 다소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영화에나 등장하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어쨌든 집중 단속을 좀 해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행히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현장 감식과 총기를 반출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이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A씨는 이것 출몰 지역에서 이것을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평소 단독 생활을 하고요. 대개 새벽과 해질녘에 가장 활동량이 많다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또 아주 흉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울음소리가 워낙 기괴해서 깜짝 놀란다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고양이, 2번 고라니.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울음소리가 기괴하다. 네.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기 또 다른 것도 밤에 한 번씩 울음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죠. 네, 아기 울음소리 같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는데 네. 그 울음소리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훨씬 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는 이 동물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퀴즈 정답 주실 동안 김다롬 아나운서가 또 나머지 뉴스들 사투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부민 캠퍼스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나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는 같은 학과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감염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 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반면 마스크를 썼던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불심이 난 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결국 폭력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이라고 합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61명에 그치면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검사 건수 증가에도 진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더 낮아져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오늘 나머지 뉴스까지 정리해줬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963번님께서 마돈나의 체리씨 신청하셨는데요.
이 단어가 소중히 여기다, 간직하다라는 뜻처럼 OK가 저에겐 위로가 되고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가 저에게는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OK는 2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Baby, can't you see? Cupid, please take your aim at me. Cherish the thought of always having you here by my side. Oh, baby, I cherish the joy you keep bringing it into my life. I'm always singing it. Cherish the strength. You got the power to make me feel good. Oh, baby, I perish the thought of ever leaving. I never would. I was never satisfied with casual encounters. I can't hide my need for two hearts that beat. We're burning love, that's the way it's got to be. Romeo and Juliet, they never felt this way. I bet, so don't underestimate my point of view. I cherish the thought of always having you here by my side. Oh, baby, I cherish the joy you keep bringing it into my life. I'm always singing it. Cherish the strength. You got the power to make me feel good. And baby, I perish the thought of ever leaving. I never would. Can't get away, I won't let you. I could never forget to cherish is the word I used to remind me of your love. Giving it to me, boy. Keep giving me all your joy. Give me faith. I will always cherish you. Romeo and Juliet, they never felt this way. I bet, so don't underestimate my point of view. Can't get away, I won't let you. I could never forget to cherish is what I used to remind me of your love. Cherish the thought of always having you here by my side. Oh, baby, I cherish the joy you keep bringing it into my life. I'm always singing it. Cherish the strength. You got the power to make me feel good. And baby, I perish the thought of ever leaving. I never would. Cherish, give me faith, give me joy, my boy.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 3부 넘어오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퀴즈 정답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고라니였습니다. 네. 저도 사실 고라니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김다롬 아나운서가 울음소리가 워낙
기괴해서 좀 깜짝 놀란다 이렇게 힌트를 줬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113번님 생긴 건 참 예쁘게 생겼던데 소리는 안 예쁜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소리가 좀 기괴하다네요. 네, 4499번님 아직 우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해져서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소리길래 이렇게 기괴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는지 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0105번님이 집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사람이 맞았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실수로 이것을 사냥하다가 고라니를 사냥하기 위해서 엽총을 쐈는데 이게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5368번님이 저희 친구는 도로에서 고라니 만나서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습니다. 고라니는 불빛을 보면 도망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빛을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가끔 이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갑자기 출몰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고라니 출몰 지역 뭐 이런 안내 표지판도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합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 정답 스포츠맨십 정답 주신 3113번님께 선물 드리고요. 고라니 정답 맞히신 9931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럴까요? 무조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야 김옥동 너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 응 전화. 응 안 받아?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예. 뭔데 어딘데? 너 혹시 또 떨어졌대? 아니야. 광고잖아. AB카드 전화 오는 카드 쓰지도 않는데. 보인가 말아 하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아니 그래도 야 어떻게 여보세요 한마디 하고 에이 이러고 전화를 끊어. 너 예의가 없이. 어차피 가입하지도 않았고 가입할 돈도 없는데 필요 없는데 만나고 이야기 듣고 있노. 이 사람도 힘든데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해주고 끊어야지. 내가 예의가 없어 예의가. 그래서 발목 잡힌 게 한두 번이가. 그리고 그렇게 가입하지도 않을 사람이랑 계속 대화해야 하는 상담원은 무슨 죄고. 그냥 바로 끊어주는 게 낫다. 나 참말로 진짜 야 수학이 뒤에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도 그게 다 일이라서 하는 거지 네가 좋아가지고 네 붙들고 이렇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만 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으면 되지. 니처럼 이 네 가지 없이 이렇게 바로 끊는 사람들 진짜 그래서 힘들다 일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바로 끊어주는 게 훨씬 낫다. 상담원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내도 좋고. 김옥동 내가 니를 그래 가르친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누나 전화 온다. 좀 받아라 그냥. 저 광고 전화 070인데.
야, 바로 끊어라. 김옥동 잘 들어. 바로 내가 끊어라. 예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줄게. 희망 고문하지 마라. 가만 있어. 조용해. 여보세요? 아, 네네. 아, 제가 근데 보험이 좀 너무 많아서요. 가입은 좀... 그래요? 너무 좋은 상품이요? 하지 마. 진짜 그것까지 보장이 돼요? 들지도 않을 것이 마군 지금.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 받자마자 네네. 해야지. 그거를. 아니 제가 받자마자 밥을 안 됩니다. 끊어야지. 일단은 가입 생각이 없고요. 돈도 없고요. 네네. 분할 납부도 돼요? 끊어라. 제가 아까 가입할 생각도 없어. 질질 끌어잡고. 아이고. 아니 말씀은 감사한데 좋은 정보 잘 들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끊어, 나중에 빨리. 다시 한번 그냥 전화 주세요.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아이고. 뭘 나중에 전화 주세요. 아마 가입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뭐 그냥 이제는 번호 알았으니까 이거 차단해놓고 안 받으면 되지. 이봐. 저게 더 나쁘다니까. 야. 어? 그 티는 볼 때 내가 더 낫다 진짜. 여러분 내가 더 낫죠 진짜. 뭐라 했어. 야, 니처럼 전화 받자마자 그냥 에이 이러고 전화 끊는 거랑 그렇게 몰상식한 이랑 어떻게 나를 비교를 하냐. 내가 언제 전화 받자마자 에이 하고 끊었노? 나는 예 하고 딱 끊었지. 나는 우아하게 그리고 그분 마음 상하지 않게 내가 비록 가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심성의껏 잘 아이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분들이 한두 번 일하시겠나. 그냥 예 하고 끊으면 되지. 아이고 누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시간 다 베리고 심폐기능이 마스크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힘든데 아이라고 그래도 내 같은 전화를 좀 받고 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됐어 누나야말로 착한 척 그만하고. 야, 내가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좀 착하고 어쨌든 나쁘다. 누나가 진짜 더 나쁘다. 아니 김옥동 내가 너를 그렇게 예의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람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눈을 가르쳤건만. 나는 엄빠한테 배웠고 누나한테 배운 적 없는데. 야, 이놈시까 진짜. 뭐? 내가 니를 업어 키웠다고. 내가 니를 딱 업어갖고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쳤다고. 다 가서 알바했나? 좀. 근데 어쨌든 너는 진짜 전화 예절이 너무 없어. 어떻게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니? 봐봐. 광고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상품 사달라는 거잖아. 근데 상품을 살 생각 없어. 그럼 아예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른데 지향점이 다르잖아. 가면 빨리 끊어줘야 상담원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할까 이가. 참. 아니 차라리 내처럼 바로 끊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니까. 야, 요즘에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 우리가 상담 전화하면 앞에 문구 뭐라고 뜨는지 알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전화를 잠시 후에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 너처럼 전화 예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발 좀 전화 예의 좀 갖추라고. 그래서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고 혹시라도 모르잖아. 내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지도. 근데 그 정보가 없을 때 정말 정중하게 바쁜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제가 차마 가입은 못하지만 정말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응? 근데요 제가 그렇게 뭐 버릇없이 끊고 일 안 했어요. 아까 다시 듣기 해보시면. 다시 듣게 해봐. 너 전화 여보세요. 에이 안 했다니까. 에이, 여보세요. 예. 아까 그러시더라고. 여보세요. 네 어디 이비카드에서 보험. 예 하고 딱 끊었다 아니 이가. 그러니까 인사도 통성명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전화가 왔으면 통성명이라는 걸 해야지. 1분 1초도 아까운데 그분들은 시간이. 나도 1분 1 나는 시간이 무리 아니다. 난 전화를 큽니다. 할 때마다 전화하는 사람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뚝.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뚝. 이러면 얼마나 그분들 난 뚝 안 했다. 예 하고 끊었지. 일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논점이 이거잖아. 나는 최대한 빨리 끊어드리는 거야. 대답해드리고. 근데 누나는 최대한 빨리 끊더라도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도의 예의를 갖추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버릇없이 너 키웠어 내가? 죄송합니다 말해서 누나. 예 제가 보험이 많았어요. 네 가입은 좀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안내를 해주시니까 다만 내가 필요가 없을 뿐이지만 그분은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전화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세요?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야. 야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예의.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딱 얘기했는데 됐다 이러면 얼마나 김새겠냐고. 한번 여쭤보자고. 그래.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제가 맞아요 누나가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스타일이시겠는데 이 주시면서 이렇게 마케터들의 전화 받았을 때 여러분 어찌 하는지 좀 보내주세요. 오키의 말이 맞고요. 옥동이는 맞아야 돼요. 예의가 없어서. 누가?
오키 말은 맞고요. 옥동이는 맞아야 된다고요. 몇 번? 예의가 없어서요. 몇 번? 오키 말이요. 아니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전화들 광고성 전화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가입을 유도하는 이런 전화들 받았을 때 그래도 상대방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직업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 힘 빠지지 않도록 수고하십니다 내지는 죄송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주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요새 있잖아. 070이나 뭐 이런 걸로 오면 안 받잖아. 안 받으니까 요새 아예 051로 오거나 010으로 오는 전화도 그래 많더라. 맞아. 조금 전에 나 전화 온 것도 사실은 핸드폰 번호긴 했다. 아 진짜. 내가 기다렸던 전화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에휴. 여러분 이런 것도 정보가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올 때 이걸 차단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전화를 대처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시고요. 주실 때 우리 옥동이 제발 좀 사람에 대한 예의 갖추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전화를 걸 때마다 늘 뭔가를 꿈꾸고 계시지 않겠어? 꿈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하시는 거 아니겠어?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이런 꿈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 아니겠어? 일단 노래 들어보자. 알았어. 장혜진이 부릅니다. 꿈의 대화. 아침 햇살이 내 방 창가에 소리 없이 내려앉으면 작은 화분 그 속에 나의 어린 꽃들이 지난 밤의 얘기를 해주곤 해. 처음 그대를 뭐가 그리 궁금했는지 어떤 사람이냐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정말 나를 귀찮게 했었지. 그대여 그대 눈빛만으로 나를 사로잡았었다고 얘기를 하며 그대를 생각했지. 알고 있었어 그대 나의 사랑으로 되리라는 걸 영원할 거라고
네, 장혜진의 꿈의 대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광고성에 아니면 어떤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일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이럴 때 여러분들 전화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경험담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다수 그냥 옥동이처럼 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을 더 많은 고객들 대상으로 전화를 해야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대꾸도 안 해주고 전화 끊을 때 아무 말 없이 전화 뚝 끊어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힘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게 오키의 생각이었고요. 옥동이는 어차피 가입할 거 아니면 어차피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뭔가 실적을 올려줄 거 아니면 그냥 빨리 끊는 게 그리고 간단하게 통하고 그냥 바빠서 통하기 힘들다라는 걸 빨리 알려주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옥동이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키 말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한번 볼게요. 4963번님. 저는 전화 받을 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070이나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는 경우는 아예 차단하거나 안 받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것은 광고성이구나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전화면 안 받아도 괜찮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전화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가정집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들이 생길까 봐 전화를 받곤 하는데 만약에 전화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화를 끊으시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247번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바빠서 통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의 예의를 갖춘 인사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842번님은요. 대출 관련해서 전화가 오면 한 100억 원 되냐고 하고 부동산 투자 관련 전화 오면 노른자 땅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네. 아유, 투자하실 거면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요즘에 대출 관련해서도 전화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혹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화 받으면 투자할 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5214번님. 광고 전화 같으면 아예 안 받고요. 실수로 받았다면 작업 중이라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계약할 거 아니면 애초에 차단하는 게 맞아요 하셨는데 오늘은 옥동이 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7842번님 그냥 끊는 게 맞음. 굳이 계속 상대하면 끊지도 않고 계속 말하는데 피곤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 부동산인가요? 그렇게 좋은 투자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그렇죠? 네, 그렇게 좋은 투자면 정보를 쉬쉬해도 쉬쉬해야 될 판에 이렇게 여기저기 널리 막 알리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게 할 수 있을 법한 분들에게만 골라서 좀 투자를 유도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무작위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화를 어쩌다 한 번 받으면 좀 혹하기도 해요. 어떤 얘기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듣게 되는데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좀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6766번님 오늘은 옥동이한테 한 표입니다. 요즘 팀들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처음에 들어보면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 아니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인사할 때부터 그냥 뚝 끊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 정도는 하지 말자는 거죠. 4798번님 운전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세요 해놓고 그 번호 수신 거부해버려요 하셨어요. 네, 운전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세요. 근데 나중에 전화하세요. 이게 옥동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희망 고문이다.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오키는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너무 길게 계속 듣지 않고 근데 이게 상대방이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뚝 끊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죄송합니다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옥동이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요거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자 내용과 그리고 옥동이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931번님은 저는 일단 조금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핑계를 대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끊습니다 하셨는데 아마 거절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같은 거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음이 덜 상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심하게 거절당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리고 나에 대한 예의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예의는 갖춰서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네. 옥동이는 네 하고 끊는데 그거 말고 죄송합니다로 바꾸라고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명석한 정연 씨의 경제 맛집. 네, 화요일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경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명석한 정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정현 연구원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달력을 보니까 예. 네,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맞습니다. 9월달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확실히 좀 선선해져서 지난주부터 우리 명정현 연구원이 땀 흘리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선선함을 넘어가지고 좀 네.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예. 긴팔을 입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경제 맛집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의 메뉴 조금 미래지향적인 메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미래지향적? 예. 네. 플랫폼 경제 시대가 이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메뉴 긱 이코노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려운데요. 예, 좀 생소하시죠? 네, 예. 보통은 저희가 이 시간 경제 맛집 통해서 다양한 경제 정보들을 들었지만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예. 네, 긱 이코노미. 예. 지금까지 골라오신 메뉴 중에서는 유독 좀 생소하고 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긱 이코노미가 예, 어떤 건지 또 앞으로 이게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제가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쉽고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용어를 아시나요? 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송 듣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노래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신청곡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다 소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도 최대한 소화를 하고자 4827번님의 신청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김광석의 목소리로 남겨드리고요. 저희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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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명석한 성현 씨 경제 맛집.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일단 좀 생소한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가급적이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네,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코노미는 경제를 뜻하는 겁니다. 네네. 경제를 뜻하는 거고 이제 기기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근데 기기 무엇인가 과연 네. 이제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게 이제 192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 이제 미국에서 재즈 공연의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막 그 공연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밴드는 부족하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공연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했는데 네.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연주자가 한 군데가 비는 거죠. 뭐 피아노가 빈다든지 뭐 트럼펫이 빈다든지. 네. 요럴 때 이제 단기로 그 연주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팀을 구성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연주자들을 기기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공연팀처럼 이제 상황에 맞게 그때 수요에 맞게 즉각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고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경제 사회를 기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시장 상황에 맞는 단기 고용 이렇게 이해를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기존의 뭐 인력 시장이라든지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은 꽤 오랫동안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메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단기 인력 시장과 좀 다른 거예요? 새로운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프로젝트성 일자리나 뭐 단기 알바 말씀해 주신 뭐 일용직 같은 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이제 기이코노미의 차이를 들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고 이제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죠. 네. 인력사무소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곳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중간에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시장이 좀 존재를 합니다. 뭐 지금은 조금 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 고용주와 이 피고용 사이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쓰기 원하는 사람은 일당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에이전시는 일당 8만 원입니다라고 해서 2만 원을 가로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좀 뭐 비일비재하게 흔히 말하는 있었는데 수수료 명목 맞습니다. 이런 거죠? 수수료도 막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근데 이게 자꾸 기이코노미가 됐냐라고 하니까 플랫폼이 이제 발달을 해버린 거죠. 네. 플랫폼이 생기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중간 에이전시 없이 바로 고용이 되고 바로 이제 어떤 그 일용직도 바로바로 이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인원들을 고용할 수가 있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이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오픈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기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긱 이코노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해볼 텐데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올라와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퀴즈를 갖고 오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또 퀴즈 정답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타이밍에 퀴즈를 드려야지만 문자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퀴즈 주세요. 오늘 퀴즈 제가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또 쉽고 간단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역시 오늘의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1920년대 재즈 밴드에서 단기 섭외된 연주자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플랫폼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고용 계약을 하는 형태 및 시장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긱 이코노미, 2번 태그 이코노미. 네. 뭐 지금 저희 방송 계속 듣고 계셨던 분이라면 바로 정답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준비해 오신 힌트가 있어서 힌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 힌트 드리는 게 맞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비슷한 그런 의미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네. 오늘 힌트는 정말 지금까지 힌트 중에 제일 유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아재 개그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주세요. 네,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내는 소리가 뭐죠? 예. 소리 뭐예요? 네, 뭐 이런 소리인데,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 보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기기 이코노미, 2번 태그 이코노미. 이렇게 읽어주시면 힌트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힌트가 되게끔 읽어주세요. 이코노미, 예. 2번 태그 이코노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963번님께서 이 제도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영향력이 어떠한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좋은 질문이시고요.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것이 늘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면 물론 장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질문하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네. 장단점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단점을 보면 이제 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가 이제 그 기기 이코노미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회사라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되고 네. 그 회사가 필요할 때 나랑 뭐 단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나는 뭐 그 기간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에 속하게 되면 또 본인 생활에 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에 있으면 예,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내가 일하는 만큼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내 뭐 상하관계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좀 기이코노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이게 일종의 프리랜서에 가깝게 일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회사 입장에서도 뭐 아무래도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단기로 쓴다면 훨씬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적응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원하는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수요가 가장 이제 그런 유실 없이 적합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뭐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뭐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뭐 뽑았는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이 약간 좀 자원화되는 이런 뭐 성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예. 뭐 회사가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인데 아까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 때 기업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제 회사가 틀이 아닙니다.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죠. 예. 단점을 보면은 사실 이제 기업 소속이 돼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직장 소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정감이 좀 큽니다. 그렇죠. 예. 네. 직장 생활이 솔직히 많이 힘들지만 직장을 다님으로써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 맞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를 뭐 기준으로 하면 4대 보험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장치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직장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안정된 고용, 그다음에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뭐 승진 기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급여 인상도 뭐 확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그래도 급여가 조금씩 오를 것이라는 맞습니다. 기대감이 기대도 있잖아요.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기기 이코노미가 활성화가 되면 좀 이 급여 형태도 급여를 올려줄 필요가 없고 그 어떤 프로젝트에 맞는 돈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 귀한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하잖아요. 예. 네,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고 또 이제 필요가 없다 싶으면 내치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론 장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단점까지 듣고 보니까 이 기기 이코노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래 시장에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명재윤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먼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분야나 이런 그 업종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기 이코노미가 대두되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에서 그 택시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우버. 네. 우버 기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기 이코노미 종사자다 이런 뭐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우리나라로 굳이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죠.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기기 이코노미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뭐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일하고 싶으신 만큼 또 일을 하고 뭐 많이 일하시면 그만큼 또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뭐 그런 업종이 조금 뭐 기기 이코노미에 가깝게 자리를 잡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이 정말 이 효율성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쉽게 채용하고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이게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상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이제 뭐 좀 납득하기가 힘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관련 규제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네. 고용 보장을 위한 그런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우리나라 산업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기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명정현 연구원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내주고 계세요. 7842번님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직원과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비정규직, 프리랜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늘 대두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기기 이코노미의 차원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는 역으로 정직원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예. 능력에 이제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하고는 조금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네. 위주기 때문에 뭐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능력 없는 정규직들이 또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것도 사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순간순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나운서들이 어느 순간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네, 정직원 하지 않고 나는 프리랜서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게 자신의 능력만큼 그 정해진 틀 안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만큼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게 단순히 정직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까지 호봉이 있으니까 네. 계속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안 나가시고 계속 이제 소속으로 안정적이니까. 계시고, 예. 네. 그리고 내가 나가면 조금 더 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다 싶으시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판단이 있는 거고, 네. 그 뭐 근로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기업은 거기에 맞게 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4963번님께서 아하 이 제도가 확실히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군요 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요. 0185번님은 기업에서는 전문가를 단기로 쓰고 긱 잡을 찾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고 기업 측에서 악용만 안 한다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하셨어요.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명정현 연구원 얘기대로라면 아주 크게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긱 이코노미가 미래에 가져다줄 변화 어떤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동 시장에 대한 좀 인식 그리고 이제 유연성의 좀 변화를 좀 촉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제일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취업난입니다. 취업난인데 취업난의 핵심이 사실 단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는 데 있을 겁니다. 네네. 아마. 예, 내가 가고 싶은 기업과 내가 갈 수 있는 기업 간에 이제 그 미스매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얽매이느냐 사람들이. 입사만 하면 뭐 안정된 생활도 보장돼 있고 뭐 급여도 높고 예,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국 이코노미의 개념이 도입이 된다면 굳이 내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분야에서 전문성만 가지면 나중에 그 회사하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다가도 내가 또 전문성을 가지면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네. 프리랜서가 되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방송인들처럼 프리로 나오시더라도 그 방송국하고 또 같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그런, 뭐 그 1년 연봉을
한 달 안에 다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뭐 그런 경우처럼 그런 좀 스페셜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뭐 경쟁업체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굉장히 좀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기이코노미가 배경이 된다면 좀 이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내 능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온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늘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우리가 가장 좌절하잖아요. 내 능력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래서 나의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서 그걸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앞서 말씀하셨던 뭐 단점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정년, 뭐 경력 단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2의 직업을 찾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뭐 기이코노미 시대가 되면 전문성만 있다면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많은 이제 겪으시죠. 그런 것들이나 뭐 정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무색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는데 회사에 뼈를 묻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한 우물을 깊이 파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로 좀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의 어떤 시작이 어떤 기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입사 시험 때 면접 볼 때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면 충성도가 반영돼서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842번님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 점도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얘기 나눠본 이 기이코노미 오늘 퀴즈 정답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또 다양한 의견들 올려주셨는데요. 347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명정현 연구원과 함께한 명석 한정현 씨의 경제 맛집. 아쉽게도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그동안 저희에게 다양한 경제 정보들 전해주셨는데 좀 아쉬워요. 네, 뭐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명석한 정현 씨의 경제 맛집 들어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제가 방송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저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또 본분에 이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마지막에 저희에게 신청곡 한 곡씩 남겨주셨었잖아요. 오늘 진짜 마지막 시간이니까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가시는 길에 선물로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노래로 오늘은 골랐습니다. 주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미래 사회가 좀 밝아지길 이런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H.O.T의 We Are The Future를 선곡했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명정현 연구원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화요일 순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